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중국, 인도 등 브릭스 회원국과 인공지능 개발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세계 10개국 가운데 하나로 이들 동맹은 미국 중심의 인공지능 패권에 도전할 전망입니다.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킹 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탈취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3차원 공간 어디서든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두 개의 근접한 전자기 코일을 평행 상태로 감아 기존의 한 개였던 먼거리 무선 전력 전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개발사가 새로운 유료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존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잠시 후 사이다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중국, 인도 등 브릭스 회원국과 함께 인공지능 AI 개발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AI 기술 패권에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인공지능 AI 개발을 주도하는 국영기업 스베르방크. 이 기업이 주관한 컨퍼런스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와 AI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Уверен, что серьезный импульс та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идаст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льянс национальных ассоциаций и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стран БРИКС.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 10개 나라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첨단 기술의 격전장인 AI 분야에서 러시아는 서방 주요국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서방의 제재가 큰 타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인재들은 러시아를 빠져나가고 AI 구현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AI 동맹 구상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По созданию, но и по масштабу применения, проникновению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о все, без исключения, сферы нашей жизни. AI 관련 기술 특허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IT 강국 인도 역시 브릭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협력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르비아와 인도네시아 등 비회원국들도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에 참여한 나라들은 앞으로 AI 기술과 규제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우리 청소년 4명 중 3명은 불법 합성물인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중고등학교 1, 2학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여학생의 86%가 그렇다고 응답해 남학생보다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10명 중 3명꼴로 불법 영상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인터넷에 해당 영상물이 계속 퍼지는 것 자체를 제일 두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대다수가 딥페이크 성적 불법 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지만 0.8%는 범죄가 아니거나 장난이라 생각하고 9.8%는 범죄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불법 영상물 확산 책임에 대해서는 92%가 만든 사람이라고 답했지만 본인 개인정보나 사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피해자 책임이라는 답도 13.6%나 됐습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체코 원전 수주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체코 측 협상단이 지난 9일 입국해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공장 등을 실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원 측은 체코 측 협상단이 지난달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며 한수원 본사와 울산 세울원전,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 등을 실사한 데 이어 지난 9일 또 방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수원 본사와 김천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등을 둘러보며
전반적 품질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 정치적 상황과 원전 계약은 별개라는 입장을 체코 측이 갖고 있어 당초 계획된 일정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국내 매체도 토마스 엘러 체코 산업부 원자력 기술 담당 국장 대행이 이메일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한국과의 계약 체결이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일 오후부터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과 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킹 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거나 개인과 기관의 정보가 탈취될 수 있어 송신자의 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본문 중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가 없는지 유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대응 방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호나라 누리집 보안 공지란에 게시돼 있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최소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새로운 유료 서비스 챗GPT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구독료는 월 $200, 우리 돈으로 무려 한 달 30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기존 유료 서비스인 챗GPT 플러스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비싼 걸 누가 쓰고 있나 싶을 텐데 이 IT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가운데서도 꽤 있었습니다. 실제 구독자의 사용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그 전에 제가 이제 다 LLM에 입력을 시켜놓고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어떤 이제 하나의 정제된 이제 보고서나 글로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플러스 모델에서 쓸 수 있는 그 오원이나 클로드도 굉장히 좋은데 레퍼런스가 너무 많아지면 중복되는 내용도 그냥 그대로 써고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자료들이니까 좀 그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기존의 모델로 한 3-4번 수정을 하고 지시를 해야 될 거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고 챗GPT 프로에서는 최근 출시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 소라나 영화 허에서 등장한 것과 비슷한 이 고급 음성 모드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데요. 특히 오픈AI의 추론 특화 모델인 오원이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들으신 것처럼 오원 프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오원 모델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오픈AI의 한 직원이 소셜미디어 X에 오픈AI가 AGI, 그러니까 범인공지능을 이미 달성했다면서 이 오원을 보면 이 점이 명확하다고 글을 올린 겁니다. AGI는 한국말로는 범인공지능 또는 일반 인공지능으로 부르는데요. 이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데이터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추론 능력도 특징입니다. 이 오픈AI가 AGI를 달성했다는 주장이 충격적인 건 AGI가 초인공지능, 그러니까 ASI의 출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ASI는 초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인데 이 모든 면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이 같은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오면 인류에게 대재앙이 닥친다는 시각까지 있습니다. 딥러닝의 아버지로 불리는 올해 노벨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 교수의 우려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the speed of recent developments means I think it's going to be quite soon. I think between 5 and 20 years, I think Demis thinks in about 10 years, we'll get something like superintelligence. And we have to worry seriously about how we stay in control of it. 게다가 오픈AI의 최근 행보를 보면요. 인공지능을 돈벌이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듯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오픈 AI가 챗 GPT 프로 구독료를 매우 비싸게 책정하기도 했고 이제는 챗 GPT에 이 광고를 도입하는 것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픈 AI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했던 초심을 버리고 영리 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AGI 기술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라이선스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물론 오픈 AI가 매년 매출이 늘고 있지만서도 서비스 유지에 큰 비용이 들어서 연일 적자를 기록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요. 인공지능과 AGI에 대한 통제 원칙이 아직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게 여론인데 이 AGI가 무분별하게 퍼진다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입을 모아서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낸 만큼 현재 오픈 AI의 수익화 움직임을 마냥 긍정적으로만은 바라볼 수 없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특히 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크게 갈리는 에너지원인데요. 이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서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되지만 핵분열 과정에서 생겨나는 핵 폐기물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과거 원전 사고에 대한 인식들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져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때 아닌 원자력 붐이 일면서 원전업계에 그 어느 때보다 큰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지난주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입니다. 2030년 초부터 미국의 1에서 4기가와트 발전 용량을 추가할 원자력 사업 파트너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메타는 아직 상용화가 요원해 보이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한 투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SMR은 규모가 작아서 원자력 발전의 최대 단점인 이 긴 건설 기간을 해결해줄 차세대 원전 기술로 꼽히는데요.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메타가 이렇게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SMR에 투자한 거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 구글은 전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 SMR 개발사인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통 원전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손잡고 3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3마일 아일랜드는 70년대에 원전 사고가 났던 곳인데 사고가 났던 원전은 아니지만 5년 전에 폐쇄됐던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기를 원자력으로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탈렌 에너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주요 빅테크들이 원자력 발전에 이토록 큰 관심을 쏟는 이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운영돼야 되거든요. 24시간 운영되려면은 이거는 뭐 재생에너지 갖고는 안 되죠. 원전과 같이 24시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스 발전이나 석탄 뭐 발전을 하게 된다면은 이건 탄소 중립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 이러한 기업의 친환경 정책에 있어서 맞추지 못하니까 원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기를 석탄 에너지로 공급한다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서 비난을 피하기 힘들고 또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이 들 테고요. 태양열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아직은 발전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탄소 고효율 에너지원인 원전밖에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곤 하는데요. 2030년쯤에는 미국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사용량이 지금의 약 3배로 늘어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앞으로는 원자력 없이는 AI도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 우리나라 원전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국내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엎고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혼란한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원전 생태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감액 예산안을 보면요. 실제로 원전 관련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는데요.
내년도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 1,500억 원이 1,000억 원으로 SMR의 일종인 소듐 냉각 고속로 R&D 예산 70억 원이 7억 원으로 삭감됐고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 사업 예산 54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원전 지상 개발이라든가 원전 새로 건설하는 거라든가 이것은 정권의 유지 기간을 뛰어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가 AI라든가 에너지 안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있어가지고 세계 각국이 원전 전력원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물론 원전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정치계 등 여러 이익단체의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요. 원전에 대한 빅테크들의 수요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은 만큼 우리 또한 관련 기술 개발에는 뒤처지지 않도록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최소라입니다. 공중과 바닥 등 3차원 공간 어디서든 전자기기를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전기전자공학과 변영재 교수팀은 두 개의 근접한 전자기 코일이 평행 상태로 감긴 오픈 바이플러 코일을 적용한 전기 공진 방식의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코일 구조를 오픈 바이플러 코일 구조로 대체함으로써 전기 공진을 최적화해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무선 전력 전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한 무선 전력 전송 기술로 가로, 세로 높이가 최대 2m인 공간에서 46%의 무선 전력 전송 효율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3차원 공간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다며 스마트 공장의 물류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무선 충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제작해 SNS, 즉 소셜미디어 등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아져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위패 방지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 위패 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유통 방식이 SNS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위패 유통 차단과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은은 위패 유통 방지 홍보 채널을 효율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부진한 내수 경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물론 제조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기상악화와 기저효과로 한 자릿수로 둔화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한 달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2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천 명 늘었습니다.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9.9%로 11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2%로 11월 기준 역대 최저로 큰 지표는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내수 부진의 영향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가 9만 6천 명 줄면서 7달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도소매업도 8만 9천 명 줄면서 9달째 감소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9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5달째 감소인데다 감소폭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3만 9천 명 줄면서 3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청년 고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현상은 이어졌습니다.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 취업자가 18만 명이 줄어서 7개월째 10만 명대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쉬어쓰 인구는 4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2천 명 늘었습니다.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정보통신이 증가를 주도하였고 지위별로는 상용직, 임시직 등에서 그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30대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수출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고 한겨울이 되면서 고용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직접 일자리를 123만 9천 명으로 올해보다 6만 명 넘게 늘리고 1분기에 목표의 90% 이상인 110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동물 유래 성분이 아예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인간 장줄기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이스트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유기고분자를 특수 코팅한 세포 배양 표면을 개발해 기존처럼 동물의 세포 외 기질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간 장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줄기세포를 배양할 때 동물 유래 물질이 들어가 병원체 전파나 면역 문제가 생겼다며 이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로 배양한 인간 장줄기세포가 쥐의 대장에서 재생과 염증 완화에 효과를 보였다며 임상 시험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늘어난 산불 위험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대기과학과 안순일 교수 연구진은 온실가스 농도가 매년 1%씩 증가했다가 점차 원래 수준으로 낮아지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 모형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농도가 줄어들더라도 산불 위험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지면과 해상이 지닌 높은 열 용량 때문에 온실가스 농도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더라도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내 농업 분야 유일의 농생명 슈퍼컴퓨팅 센터를 연 농촌진흥청은 최근 슈퍼컴퓨터 2호기를 활용해 3년 이상 걸릴 분석을 20일 만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민간으로부터 벼, 콩, 고추 등 4,700여 자원의 유전 변이 데이터 분석 공개를 의뢰받아 분석을 마쳤다면서 분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작물 보호제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 대단위 선별을 지원해 280만 건 단백질과 화합물 결합 구조를 6일 만에 예측했는데 이는 기존 방식보다 분석 시간을 8달 정도 앞당긴 것이라고 농진청은 전했습니다. 농진청은 지난달 말 인터넷망을 연결해 원격 접속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76조 원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가 75조 7천억 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 5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0조 6천억 원, 2022년 86조 3천억 원에 이어 10월까지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91조 6천억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 8천억 원 늘어난 1,155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 1,163조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 비상계엄 이슈를 이용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금 출처를 심사하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있는가 하면 계엄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속여 해킹 메일을 클릭하게 하는 수법도 등장했는데요.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때는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사이트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